요청 승인 X 방금 전에 봤고요. 광역도시 내용. 광역도시 내용 외울까요? 외우지 말까요? 광역도시계획 내용은 광역계획권의 지정 목적을 이루게 한 다음에 정책방에 포함된다. 그죠? 내용 외우지 마세요. 내용 외우는 것은 아까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 지구기사지만 외우세요. 당연히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이유는 당의 도시 차원에서 당의 관할구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광역적인 문제. 광역적인 문제가 뭐겠어요? 서로 더불어 잘 살자. 기능 연계하고 기능 분담하고 환경 보전하고 가장 궁극적인 것은 광역시설의 체계적 정비잖아요. 자, 그런 목적으로 광역계획권 시정되니까 광역도시계획은 당연히 그런 내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외우려고는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다만, 그 밑에 G 있죠, G. G. 자, 여기서 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 기능 분담,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 광역시설의 배치 규모, 경관계, 또 기능 연계에 관련된 사항, 교통망도 형성하고 물류체계도 하자, 뭐 이런 것들이 광역도시 내용인데, 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 광역구의 녹지관리체계, 뭐 이렇게 광역계획권의 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광역계획권 지정은 광역도시의 내용입니까, 아닙니까? 광역계획권 지정은 광역도시의 내용이 될 수 없죠. 광역계획권이 지정돼야 광역도시에 수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선지정하는 것이지 광역도시계획에서 광역계획권 지정을 정할 수는 없죠. 자, 그래서 거기 광역계획권이 먼저 지정된 후에 광역도시 수립되므로 광역계획권 지정은 내용이 아니다. 광역계획권 지정은 내용이 아니다. 자, 그렇게만 기억을 딱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광역도시 수립 기준. 자, 기준은 항상 제가 누가 정하라고 했어요. 수립권자는 막 있었지만 야, 이렇게 수립하다는 이 기준은 최위의 상급 행정청이 정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건 하나의 공식이다. 계획의 기준 나오면 누가 정한다? 네, 다음 사항을 고려해서 국장이 정한다. 계획의 기준 나오면 국장이 정해라. 국장이 정합니다. 국장이 정한다. 그래서 국장이 밑에 기준 제시하고 있죠. 자, 기준 국장이 정한다. 그래서 부동산 공법의 행정계획의 대부분 최상위 행정청인 국장이 정한다. 그래서 계획의 기준 나오면 누가 정한다고요? 국장이 정한다. 자, 그럼 뒤로 한번 넘겨볼까요? 자, 국장이 기준 제시하고 있어. 자, 광역도시계획보다 높은 계획도 있을까요? 광역도시계획보다 높은 계획이 우리 국토계획법에는 뭐 이제 없는데 우리 국토기본법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국토종합계획이 있어요. 국토종합계획은 최상위 국가계획이에요. 한반도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정하고 있는 최상위 국가계획이에요. 최상위 국가계획. 그러면 광역도시에 수립할 때는 뭐와 연계되게? 상위계, 국토종합계획 등과 연계되게 수립해라. 그래서 거기 국토종합계획 등과 연계되게 수립하란 말 나오죠? 국장이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어. 국토종합계획 등과 연계되게 수립해라. 예, 국토종합계획이 최상위 국가계획이거든요. 국토종합계획 등과 연계되게 수립해라 라고 국장이 수립권자한테 이렇게 질문을 제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광역도시계획은 장기 플랜이에요? 장기 플랜이 아니에요? 장기 플랜이잖아요. 앞으로 이게 하겠다라고 장기적으로 지들끼리 지금 약속하고 있는 계획이잖아요. 그럼 광역도시 수립할 때는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계략적으로 수립하겠습니까? 아니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수립하겠습니까? 예, 장기 플랜이니까 그죠?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계략적으로 수립해야 돼요. 다만 특정 부분 위주로 어떤 특정한 부분 위주로 수립할 때는 하위 계획인 기본 계획이나 관리 계획에 명확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때는 특정 부분 위주로 수립할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구체적으로 수립해라. 그래서 그 기준 두 개만 기억하시고 나머지 우리 기본서에 많은 기준이 나오지만 이 정도만 체크를 딱 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누가 정한다고요? 국장이 정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자, 그러면 수립권자도 배우고 승인권자도 배우고 내용도 배우고 기준도 배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절차 그리고 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승인할 때 승인 절차. 자, 이 부분 보겠습니다. 자, 절차. 광역도시계획 수립 승인 절차. 자, 광역도시계획 누가 수립한다고 했어요? 수립은 시정군수 공동수립, 시도의사 공동수립, 그리고 국장이 수립, 도지사 수립 있었죠. 아까 시정군수가 공동수립하는 경우 어떤 경우?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안에 지정돼 있으면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해야 된다. 광역계획권이 시도에 걸쳐서 지정돼 있으면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해야 된다. 도지사는 어떨 때 수립해요? 수립할 때. 시장군수가 3년 내에 승인 신청하지 않으면 도지사가 수립해야 된다. 국정은 어떨 때 수립했어요? 시도지사가 3년 내에 승인 신청하지 않거나 국가계획과 관련됐으면 국장이 수립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수립권자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이렇게 다음 구분에 따라 수립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들이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 수립할 거냐? 자, 절차. 자, 예를 들면 여기 시도, 자, 시도에 걸쳐서 광역 계획권을 이렇게 지정해요. 자, 지정할 거예요. 자, 그러면 서울시와 경기도 일부분에다 광역계획권 지정할까요? 이건 국장이 지정해 주죠? 시도에 걸칠 때는 국장이 지정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리고 같은 도 안에서 시군 묶어가지고 광역계획권 지정할 거예요. 이건 누가 지정한다고요? 예, 도 안에서는 도지사가 지정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도지사가 동부권에 몇 개 지역, 서부권에 몇 개 지역, 북부권에 몇 개 지역, 남부권에 몇 개 지역, 여기서 광역계획권 딱 지정해 주면 거기에서 이제 자기들이 광역도시 수립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립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 수립할 거냐? 이 수립권자. 자, 우리 보세요. 수립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이 수립하려고 하는 이 지역에 광역도시 수립하려고 하는 이 지역에 미리 가서 기초조사 해야겠어요? 안 하겠어요? 인구, 경제, 사회, 주택, 교통, 문화, 환경에 대해서 조사하고 측량해야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해야라고 수립할 때는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이에요. 계획을 수립할 때는 미리 가서 기초조사 딱 끝내야 돼요. 자, 기초조사 하여야 한다. 기초조사해야 된다. 자, 그런데 기초조사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인구, 경제, 사회, 주택, 교통, 문화, 환경 조사 측량하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기초조사를 실시한 경우는 기초조사 정보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기초조사 정보 체계를 구축. 밑에 이제 꼼꼼 체크. 밑에 그 위에 절차 있고 밑에 중요한 것들 밑에 써놨으니까 참고합니다. 기초조사는 의무 규정이고 기초조사할 때는 그때는 기초조사 정보 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돼. 그리고 몇 년마다 변동사항 확인하라고요. 5년마다 변동사항, 이 기초조사에 대한 변동사항이에요. 변동사항 확인해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이 기초조사 정보체계에 반영시켜줘야 된다. 자, 그래서 기초조사가 강행 규정이에요. 자, 그러면 광역도시 수립하기 위해서 이 광역계획권 안에 인구, 경제, 사회, 주택, 교통, 문화, 환경, 광역도시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고 측량을 끝냈어. 그 다음에 뭐 해야겠어요? 여러분 의견 들어봐야겠습니까? 의견 안 들어봐야겠습니까? 그래서 광역 기조를 다 끝낸 다음에는 그 안에 대해서 이제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공청회도 필수적 규정입니다. 자, 밑에 공청회가 사실 나옵니다. 자, 공청회. 공청회장 가면 전문가들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그러죠. 자, 구두로 막 이야기하잖아요. 자,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요. 공청회는 생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강행 규정들이에요. 공청회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공청회 열어야 됩니다. 근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다 반영할까요? 100명이 다 마이크 잡고 막 쓸데없는 이야기까지 하면 다 반영시킬 수는 없죠. 공청회는 반드시 개최하지만 제시된 의견이 100%다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타당하면 반영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청회를 개최할 때는 미리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우리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몇 월 며칠 날 공청회 개최할 테니까 많이 참석해 주세요. 알려줘야 참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청회 개최할 때는 미리 공고를 해. 자, 공청회 개최하겠습니다. 개최 예정일 몇 일 전까지? 14일 전까지 개최 예정일 14일. 몇 회 이상 공고하라고? 1회 이상 공고합니다.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있더라. 자,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공청회 개최는 주민과 전문가 의견 청정해서 공청회 개최하는 거예요. 공청회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필수적 절차야. 근데 100%다 반영하는 건 아니지만 필수적 절차라는 이야기예요. 광역도시 시할 때는 또 변경할 때도 변경도 똑같은 행위예요. 자, 근데 공청회는 어떻게 개최할까? 원래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는 거예요. 광역계획권 단위. 근데 광역계획권이 뭐 수도권으로 다 묶여 있거나 그러면 너무 크죠? 한 번에 개최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필요하면 수개 지역으로 나눠서 구분 개최할 수도 있나요? 구분 개최할 수도 있다.
수개 지역으로 나눠서 구분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지만 필요하면 구분해서 개최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공청의 주제는 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이 수립권자가 직접 주재를 할까? 아니면 지명하는 자가 주재할까? 예, 지명하는 자가 주재합니다. 예, 지명하는 자가 주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립권자가 직접 공청회를 주재한다 그러면 안 돼요. 수립권자가 지명해줘.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야, 네가 공청회 개최라고 지명하면 그렇지. 주재자가 지명을 주재합니다. 지명을 시장, 군수가 지명해요. 그러면 지명한 자가 주재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지명한 자가 주재자 그러니까 이상하네. 지명한 자가 주재한다. 그 부분들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공청회는 생략할 수 없다는 말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제 광역도 시발할 때 이렇게 절차가 없죠. 기초조사 딱 끝낸 다음에 주민과 전문가에게 청취하기 위해서 공청회 열어요. 자, 그 다음에 공청회 열었지만 공청회장에 여러분 몇 명이나 갈까? 거의 우리 주민과 전문가 의견 청취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열어서 의견을 듣지만 공청회장에 많이 참석하지 않아요. 우리를 지방행정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뽑아준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지방의회죠? 의원 있잖아요. 중앙정부가 일을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뽑아줬듯이 지방행정이 일을 잘하도록 여러분 시의원도 뽑아주고 구의원도 뽑아주고 그랬잖아요. 지방의회는 우리를 대표하는 기구예요. 자, 그래서 공청회 연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 하라고? 지방의회 등의 의견도 들어야 된다. 지방의회 의견 들어요. 자, 여기는 시도지사다 잡아서요. 시도지사가 수립권자다 그러면 어디 의회? 항상 격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시도의회 의견 들어요. 자, 그리고 시정군수가 수립권자다 그러면 뭐예요? 시군의회. 시군의회 의견 들어요. 의견 듣습니다. 의견 듣는다. 근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시정군수가 왜 나옵니까? 자, 여기는 자기들이 시정군수인데 그죠? 자, 여기 보세요. 서울특별시 송파구하고 경기도 성남시하고 하남시에 이렇게 광역계획권 지정했어요. 그때는 시도에 걸쳐 있으니까 시도지사가 수립권자잖아요. 근데 실제 광역계획권 대상 지역은 지금 성남하고 하남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시도에 걸쳐 이렇게 있으면 자기들이 공동 수립하는데 이렇게 큰 시에 이렇게 걸쳐 있으면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잖아요. 그러면 이 도지사는 성남시장, 하남시장의 의견 들어봐야겠어 안 되겠어? 관계시장 군수 의견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도의회, 시군의회 관계된 시장 군수의 의견도 들어라. 자, 그래서 그러면 의견 요청이 있으면 지방의회 등은 몇 일인의 의견 제시하라. 30인의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 여기까지가 광역도시계 수립할 때 이렇게 수립하는 수립 절차예요. 그래서 광역도시 수립 절차는 기공지수 합니다. 기공지수. 기초조사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지방의회 등의 의견도 청취해서 수립해요. 광역도시 수립할 때 그 내용에도 수립할 때는 기공지수예요. 자, 그러면 수립을 했으면 이들은 승인을 받아야 돼. 아까 승인이 없으면 국장과 도지사가 직접 수립했잖아요. 자,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승인권자. 아까 승인권자 누구라고 했어요? 국장과 도지사가 승인권자라고 그랬죠? 그러면 시도지사는 수립을 했으면 국장한테 승인은 바로 위에 있는 사람한테 승인 신청하는 거예요. 상급에 자기가 자기한테 셀프 승인 없습니다. 그냥 국장은 그냥 자기가 수립해서 그냥 공고하고 그런 거지. 여기는 이 국장은 자기 셀프 승인 없어요. 자, 그러면 시도지사는 국장한테 승인을 신청하고 시장 군수는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 만약에 3년 내에 승인 신청하면 직접 수립해버렸잖아요. 얘들이. 자, 그러면 근데 시도지사가 수립할 때는 국장한테 기공지수에서 승인 신청하면 이제 이들한테 승인 신청하면 이들이 승인을 해주는데 근데 도지사가 아까 요청에 의해서 수립할 때 공동 수립하든 단독 수립하든 요청에 수립할 때 도지사는 국장한테 승인 받아야 안 받는다. 위에 꼼꼼 체크 있었죠? 자, 그러면 이들이 이제 승인권자예요. 수립권자, 승인권자. 자, 그러면 시도지사가 기공지수에서 수립했으면 국장한테 승인 신청할 것이고 시장 군수가 기공지수에서 수립했으면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승인권자는 어떤 행정 절차를 거쳐서 승인하느냐. 승인은 어떻게 하라고? 협의와 심의를 거쳐서 승인해줘라. 협의, 심의 거쳐서. 그래서
협의 심의 거쳐서 승인합니다. 여기가 승인권자가 승인할 때 거친 절차예요. 협의 심의 거쳐서 승인한다. 협의 심의 거쳐서 승인한다. 그럼 협의가 뭐예요? 행정기관끼리 서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세 개가 같이 이용하는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장기적으로 설치한다든지 또 여기 연결되는 뭐 지하철을 놓는다든지 그럴 때는 이런 거 지금 장기적이지만 관계된 행정기관과 이야기해야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기가 만약에 여기가 이런 시설이 설치된다면 환경부하고도 이야기가 돼야 될 것이고 또 군사 있으면 국방부하고도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행정기관끼리 이야기할 것이 겁나 많아요. 그래서 어떤 정책이 집행되고 결정될 때는 다 행정기관끼리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협의 심의도 항상 동급끼리 이루어진다. 만약에 국장이 승인권자다. 국장이 승인권자다. 그러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장관은 장관끼리 노는 거예요. 중앙행정기관장 협의하고. 도지사가 승인권자다. 그러면 중앙장 빼고 관계된 행정기관장과 협의합니다. 그래서 협의 심의는 동급이라는 것만 항상 명심하셔요. 그러면 협의 요청을 받은 이 기관장은 몇 일 이내 의견 제시하라고. 30일에 아까 여기서도 30일이든 여기도 30일에 의견 제시하라는 이야기예요. 협의. 그래서 협의 심의는 그래서 거기 협의 심의가 이렇게 동급끼리 가는 거예요. 국장이다 그러면 관계 중앙 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심의는 행정기관끼리 이야기했으니까 또 심의이고 도시계획위원회 나올 거 아니에요. 국장이면 어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승인한다. 그러니까 국장이면 관계 중앙 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 심의 거쳐서 승인한다. 나오는 거예요. 협의 심의. 도지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 여기서는 관계 지방이란 단어 안 써요. 그냥 중앙자 빼고 관계 행정기관장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관계 행정기관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승인한다. 그래서 협의 심의는 동급이라는 거 항상 명심하시면 돼. 그 틀만 잘 보시면 돼. 그래서 거기에 있는 쭉쭉쭉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협의 심의는 동급끼리. 자, 협의 심의 거쳐서 승인합니다. 협심승. 그래서 여기까지가 수립권자가 수립할 때 거치는 절차, 기공지수. 그리고 승인 시정했으면 승인권자가 협의 심의 거쳐서 승인한다. 협심승. 근데 협의 심의는 동급끼리 한다. 그러면 이제 국정이 도지사가 승인했으면 협의 심의로 승인했으면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송부해줘야겠죠. 누구한테 보내줘? 승인 신청을 한 시도의사한테 송부해줘야 될 것이고 도의사는 승인 신청한 시장 군수한테 송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관계서류 송부받은 시도지사는 뭐 한다? 시도의사는 우리 지역의 광역도시계획이 이렇게 승인됐습니다라고 공고하고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열람을 시켜주라는 이야기. 30일 이상 열람시켜라. 자, 도지사가 승인했으면 시장군수에게 송부하면 시장군수는 우리 지역의 광역도시 이렇게 승인됐습니다라고 공고하고 몇 이상 열람시켜라. 30 이상 열람시켜라. 이렇게 수립 절차, 승인 절차, 그리고 알리는 절차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수립 절차는 기공지수, 승인 절차는 협심승, 협의 심의는 동급끼리, 그리고 송부하면 공고열람. 그래서 공고열람은 누가 한다고요? 누가 공고시킨다고요? 국장이 승인했으면 시도의사한테 송부해줬으면 시도의사가 이를 공고 열람하고 또 도의사가 송부해줬으면 시장군수가 이를 공고 열람한다. 그렇죠? 국장이 공고한다 이런 거 없어요. 만약에 국장이 수립권자면 어때요? 그냥 국장이 기공지수하고 자기가 그냥 협의심의해서 수립하잖아요. 수립해가지고 시도의사에게 송부하면 시도의사가 이를 공고 열람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고하는 사람에는 여기는 국장이 없다. 이렇게 정리를 딱 합니다. 광역도시계획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절차, 기공지수, 협심승, 기공지수, 협심승, 공고열람 이렇게 몰씩 입력하시고. 자, 그러면